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으로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겠다고 선언한 대법에 이어 고법이 특별 송달 촉탁하며 공판 기일까지 일사천리로 지정했습니다.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대법에 이어 고법까지 이런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가 뭐죠? 대선 전에 이재명 아웃시키고 한덕수 당선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법 쿠데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김효성입니다. 연휴기가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주말 사이에 난리법석이라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재명 후보 못 날린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저 한 3번 외친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대법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말인데 그날도 얘기했지만 항소 7일 형사소송법 몇 조죠? 358조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항소의 재개 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 이유서 20일 이건 몇 조죠? 361조의 3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건데 근데 항소 이유서 기한 20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 서부학 교수가 한 말이죠. 예. 네. 그 주장은 잠시 자세히 짚어볼 텐데 그렇게 되면 27일이 보장돼 있다. 그래서 27일이면 지나간다고 했는데 20일을 빼버리면 항소 기간 7일만 남는다. 그러면 고법 이후 일주일 내에 대법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월 3일 이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징후가 계속 등장하고 또 관련 제보도 제가 여러 건을 봤다 보니까 정정합니다.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린다 해서 이재명 후보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 만든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절대 못 날리게 만든다. 날릴 수 있겠다 싶은 첫 징후는 뭐냐면 고법이 소송 서류를 네. 집행관 송달 촉탁했어요. 어디 촉탁했습니까? 그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법 그리고 자택을 관할하는 인천지법이 바로바로 움직였죠. 이게 이제 보통 우편 송달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몇 주 걸리는데 처음부터 집행관 송달 촉탁. 네. 그리고 대법이 고법에 그 서류를 보낸 게 얼마 만에 보냈다고요?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고법으로 넘겼습니다. 당일 촉탁하고 기일 지정도 했죠. 네, 맞습니다. 당일 형사칠부로 배당이 됐고 당일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전부 당일에 빛의 속도로 해치웠어요. 대법이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파기환송 해치운 이유와 고법이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해치우는 이유가 어떻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거 대선 전에 이재명 유죄 확정해가지고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있던 재판도 대선 기간에 멈추는 게 그동안의 사법인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재명 사건만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대선 전에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판도 대선 기간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만 기일이 3개나 잡혔다고 했잖아요. 2개 더 잡았어요 최근에. 네. 총 그래서 5개죠. 네,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그 이후에 5개 잡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출장 간다고 해도 한두 달 쉽게 연기해 줍니다. 네. 근데 지금 대선 후보 그것도 지지율 압도적 1위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대선 기간에 기일을 5개를 잡았어요. 사법부가 작정을 한 겁니다. 작정을. 야, 진짜 작정을 했네? 광인 이후 맞네? 근데 그 항소 이유소 20일 생략이 정말 가능한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금요일 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 법에 써 있으니까. 법이니까.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에. 이걸 한 번도 그렇게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경희대 법학대원인가요? 서박 모학-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 스픽스에 출연해서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 자세히 밝히셔서 이걸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선 형사소송법 20일 지키지 않을 수 있냐 들어봅시다.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 규정이나 기일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무효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입니다. 그 위법성 따지는 것도 대법 아니냐. 셀프로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논리가 뭐냐 들어봅시다.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거 이거는 이미 2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 드러난 것이고 그런 이유서라든가 소송 기록은 우리가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검토가 됐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지난번에 다 봐서 문제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방어권 침해 아니냐. 네. 자 들어봅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규정인데 대법원이 그것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러나 침해한 것이 결국 판결의 유무효를 좌우할 정도의 것이냐. 이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대법원이 최종심이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해버리면 이거를 뒤집을 법적 제도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대통령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들어봅시다. 기일 변경 신청을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고 또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되면 한 번은 재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5월 15일 날 첫 번 공판이 열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16일 날 아마 바로 잡을 겁니다. 그날 공판을 종결하고 그날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15일이 목요일이고 16일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전례가 있나요? 전례라는 건 없지만 전례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를 준다 그래도 그 다음 월요일쯤 저는 판결이 선고될 예, 거로 예.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고법의 기일 변경 신청 나 15일이면 대선 보름 전이에요. 네. 대선 후보인데 대선 보름 전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 이거 말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출장 간다고 해도 한두 달 잡아준다고. 통상은 다 받아줍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 1위 후보가 보름 후에 대선이어서 선거운동해야 돼요. 전국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준다. 대선 이후로 보름만 연기해달라는 걸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재명 날리기죠. 그죠? 네. 서 교수는 안 받아줄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법이. 그거 받아줄 거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는 전제하에. 그래서
15일인데 그날 안 나가잖아요. 기일 변경 신 안 받아줘서. 그러면 하루는 재판을 못 해요. 그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6일에 바로 잡아가지고 선고까지 해버린다. 그 벌석으로 선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재판부 마음이에요. 통상은 안 그렇게 하지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전례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6일날 선고할 수도 있고 시간을 더 줘봐야 그 다음 월요일 며칠이라고요? 19일. 19일.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상고예요. 이때부터 27일간이 보장됐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0일은 안 주고 7일만 준다는 거예요. 7일 일부러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상고의 권한이 불리한 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피고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무죄였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해버린 거고 이번에는 7일을 충분히 다 쓰면 7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일 주면 20며칠밖에 안 돼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한테 7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22, 23 이때는 재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한테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6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7, 8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20일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대선이 넘어가겠지만 대법원이 마음먹고 우리가 이 판결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기간에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야, 듣고 보니 매우 심각하죠. 저는 서부학 교수님의 저 주장이 아직까지는 주장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주장이 매우 합리적 우려를 담고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저 주장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법이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9일 만에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만약에 한 달 전에 누군가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부학 교수의 저 주장을 어떻게 흘려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들어봅시다. 고등법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 날 공판을 강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고등에서는 거기서도 속도를 낼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등 재판부를 탄핵을 한다. 자, 원래 이 법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법 대법으로 사법부가 작정하고 저렇게 달리면 이것은 대선 후보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국회가? 국회 비상대권은 탄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또 있잖아요. 다른 재판부 배당하면 어떡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해가지고 또 거기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등에서는 사실 상고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재판부를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 반대 의견을 낸 2명을 빼고. 다른 재판부 배당. 만약에 탄핵했어요?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네. 근데 그 다른 재판부는 탄핵할 시간조차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24시간 전에 보고하고 최소 24시간이 필요해요. 네. 당일날 발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고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고등에서 다른 재판부 배당하고 바로 선고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법으로 가는데 그때 7일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7일이 주어질 때 대법원장 대법관을 다 탄핵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전에 이 판사 몇 명이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해. 이게 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날린다는 건 한덕수를 당선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기준으로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날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있어? 남은 사람이. 김문수 한덕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지율은 한덕수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을 날린다는 거는 자기들이 한덕수를 당선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만 날리고 우리는 빠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 행위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대선 후보가 민주당 날아간다. 그럼 남아있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 이거 어떻게 몰라요. 이재명을 날리는 건 한덕수를 당선시키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공무원법에도 걸리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 구태타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게? 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저쪽에서 벌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법원장 한 사람이 뭐라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법학자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이건 명백하게 대선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대선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100만 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전문가로서 듭니다. 들어봅시다.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불과 9일 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심리를 2번 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따져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6만 8천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뭐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졸속 재판이거든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 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예.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지게 예.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2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저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장하고 그 대법관들. 예. 자, 저기서 그런 말을 하죠. 서류는 보고 심리에 있느냐. 네. 예. 48시간 내에 6만 8천 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저는 대법관들이 연구관들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렇죠. 배당된. 그 사람들이 써준 것만 봤다는데 보통 제가 500원 걸거든요. 500만 원 겁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주말에 다급했는지 대법원에 누군가를 인용해서 대법원 편들어주는 기사를 냈어요. 다 읽어야 판결 가능한 건 아니다. 네네. 저렇게 기사를 냈는데 다 안 읽었다는 자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도 기록을 다 보지 않았다. 저거는 다 안 읽었다는 자백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저렇게 상고심 절차도 모른다고.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다 읽었냐고. 대법원도 지금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작은 위법에도 준엄하게 굴다가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건데 그동안은 스스로 용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들킨 거예요. 전 국민 앞에. 그것도 대선 후보를 날리겠다고 작정한 판에서 가장 큰 판에서 네. 들킨 거예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 들어봅시다. 그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마 식겁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저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저 대법관들 나이대예요, 제가. 화면으로 6만 페이지 절대 못 봅니다. 눈 빠져가지고
네. 우리 나이 때는 출력해서 봐야 합니다. 출력하면은 이 방 가득이에요. 제가 있는 방. 그거를 어떻게 48시간 만에 다 읽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인데 일단 말을 해버렸잖아요. 네. 열람 기록도 다 로그에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저 시스템은 유연조가 안 됩니다. 로그 기록이. 저거 법원 노조들이 파악하면 금방 나와요. 지금 휴일이라서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로그 기록 공식 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법원 로그 기록 공개하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서명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50만 서명했더만 엄청나게 많이 몰려. 왜 궁금하잖아. 6만 8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초능력자들만 대법관으로 모여 있는 거지. 이틀 동안 과연 네.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아니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렸으니까 네. 봤다고.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SNS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길 바란다. 근데 이제 탄핵해도 대법이 헌재 가처분 신청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런 논리예요. 대법 행정이 마비될 테니까 헌재가 가처분 인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탄핵 심판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가처분 신청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까지 가처분 신청 다 기각됐고 그 사이에 다른 탄핵 역시 다 기각됐어요. 그래서 탄핵을 하면 다시 가처분으로 대법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대법관들이 이제 다른 꼼수는 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고법이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네. 꼼수 중에 꼼수인데 상고는 불리한 쪽에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유죄면 이재명이 상고하지만 7일이 그래서 최소한 보장이 되지만 무죄 선고하면 검찰이 바로 선고할 수 있어요. 상고를 써요. 7일 다 쓰지 않고. 지난번에 그래서 하루 만에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법원에 약 14일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선고할 수 있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수호보에 해부해가지고 퇴단 시간 내에 판결해 버릴 수도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무서운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까지 계산에 넣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건 깜빡했네 하면 다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어제 민주당이 이제 의총에서 탄핵안 유보하고 일단 그리고 고법의 기일 변경 신청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하려고 하는 전략적 판단도 여기 포함되겠죠. 이것은 정청래 의원에게 나중에 법사위원장이니까 모시기를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다 이기고 왔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파면되고 사저로 돌아가면서 그때 주민들에게 한 말이죠.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만에 계속 거슬렸거든요. 그냥 궤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치광인데 네. 멍충인데 근데 자기 이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네. 파면되는데 다 이겼다. 저거는 우리가 모르는 나중에 이겼다고 말할 뭔가가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내가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해부할 때부터 계속 기꺼이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체포 당시 사석에서 했다는 말 내가 탄핵되더라도 이재명은 안고 간다. 그런 풍문도 같이 생각이 나서 조희대 파기 한송이의 이제 서 교수님의 주장에 더해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네. 저도 나름의 커넥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루트로.
그리고 나서 조각을 맞춰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평소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볼 일이 없는 아주 귀한 법조 인사들이 직접 빤스를 벗고 선수로 뛰는 아주 희귀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빤스를 벗고 내가 대통령 결정할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끼리의 커넥션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 이름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금, 토, 일 사이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조희대 판사 잘 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는 데서 기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한덕수와도 근무연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임기 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무리의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 평상시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모두와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함께 동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였다. 20일을 주지 않고 7일만 주고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실행에 옮겨질까? 이건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머? 한덕수 역시 그렇게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이라서 차출한 것이다. 그 귀한 분들 제가 들은 제보입니다. 그냥 사실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빤스를 벗고 직접 나서서 뭘 하고 있죠? 이재명은 안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는 건 지지율로는 한덕수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이면 조희대 대법에서 윤석열 무죄로 풀어주지 않을까요? 이게 내란이고 구태타가 아니면 뭐죠? 그래서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요. 근데 저는 자 여기까지밖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사안을 야당의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상황이죠? 예. 심각한 사안이에요. 휴일인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겸손은? 힘들었다. 김교성입니다.